안녕하세요, 여러분. GPTN에는 어떻게 작동할까? 딥러닝과 LLM에 의해 순천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박미정 학술교수 연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저랑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의 등장 배경, 그 다음에 역전파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법, 그래서 순전파, 비용함수,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해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은 신경망 알고리즘의 꽃이라 불리울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전파 알고리즘을 예제와 더불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배우기 전에 먼저 역전파 알고리즘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인공신경망 연구는 초기에는 단일 퍼셉트론과 같은 얕은 신경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다층 퍼셉트론과 같은 깊은 신경망의 학습은 역전파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986년에 와서야 비로소 데이비드 루벨하트, 제프리 힌턴, 로널드 윌리엄스 등의 연구진이 역전파 알고리즘을 발표하였고요.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층 퍼셉트론을 비롯한 깊은 신경망의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현재까지도 딥러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학습 알고리즘 하나입니다. 이 역전파 알고리즘의 필요성에 대해 느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신경망을 예로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데이터셋 중에 MNIST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오늘날 딥러닝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7만 개의 숫자 손글씨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고 한 개의 이미지는 784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손글씨 데이터를 학습하여 숫자를 인식하는 신경망 모델을 만든다고 할 때 입력층의 뉴런은 784개, 그리고 은닉층은 한 층이고 그 한 층에 100개의 뉴런이 있다고 가정하고 출력층은 10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다층 신경망을 구성해 본다고 했을 때 연결 가중치만 해도 입력층은 784개, 은닉층은 100개, 출력층은 10개의 단순한 신경망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이미지에 관한 손실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중치를 통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가중치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79,400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개의 파라미터 데이터셋은 7만 개지만 그 7만 개 중에 만 개가 테스트셋으로 남겨두고 6만 개만 트레이닝에 학습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6만 번의 데이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손실 계산을 위한 한 개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연산량만 따져본다면 47억 6,400만 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
각각 연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 봤을 때 무려 380조 번의 연산을, 그것도 기울기를 한 번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380조 번의 연산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 CPU 처리 속도가 빨라졌긴 하지만 초당 8억 5천만 번이라고 했을 때 인텔 i7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요. CPU가 초당 8억 5천만 번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가중치 한 번 바꾸는데 123시간이나 걸리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데 적어도 수백, 수천 번의 반복이 필요한데 한 번 이미지를 가중치 한 번 업데이트하는데 123시간이 걸리면 과연 이런 연산량을 가지고 신경망으로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연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배울 역전파 알고리즘이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딥러닝과 인공지능 시대는 결코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전파 알고리즘의 핵심을 알기 위해 최대한 간단한 다층 신경망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저 학습력이 1.0입니다. 여기 인풋도 0.5고요. 이렇게 수정을 좀 해서 이렇게 입력층 1개의 뉴런, 은닉층 2개의 뉴런, 그 다음에 출력층 1개의 뉴런이 있는 간단한 다층 신경망을 가정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활성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하고 비용함수, 실손함수라고 하죠. 이 함수는 MSE, 민스케일 에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가중치를 랜덤하게 배치하고 학습률은 1.0으로 가정한다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역전파를 이용한 신경망 학습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순전파, 2단계는 비용함수 계산, 3단계는 역전파 해서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역전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를 반복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하고 최적화 과정이라고도 부릅니다. 1단계는 피드포워드, 순전파는 간단합니다.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을 또 각각 가중치, 연결 가중치와 곱해서 출력층 뉴런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다시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최종 값을 구합니다. 인풋 X가 들어와서 Z1이라는 퍼셉트론을 거쳐 활성 함수를 거친 다음에 다시 Z2라는 퍼셉트론을 거쳐서 다시 활성 함수를 거치게 되면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2층짜리 다층 퍼셉트론의 신경망입니다. 이 신경망을 학습시켜 보면 첫 번째로 X가 0.5라는 값이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W1은 최초의 0.7, W2는 0.5. 이 0.5, 0.7은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다. W1, W2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정의해 놓고 실제 Y값이 1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신경망을 학습시켜 Y는 1에 근접하게 학습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률을
정의를 할 건데 학습률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하이퍼 파라미터는 우리 사용자, 개발자가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1.0으로 설정을 하고 계산하기 쉽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열전파 알고리즘은 어떻게 진행한다고 했어요? 최초에는 순전파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비용 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역전파를 진행합니다. 그럼 최초의 순전파를 먼저 진행해 보면 Z1에 들어가는 값은 인풋에다가 W1을 곱해주면 되고요. 근데 인풋은 0.5, W1은 0.7이에요. 그래서 둘을 곱해주면 0.35가 계산이 됩니다. 0.35가 계산이 된 상태에서 활성함수를 씌워줄 건데요. 활성함수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모이드에다가 0.35일 때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0.857이 나옵니다. 이건 다 계산을 이미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H1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또 Z2를 H1에다가 W2가 곱해진 값이 들어갑니다. 그럼 Z2는 W2 곱하기 H1이 되고 W2는 0.5이고 H1은 0.5871이니까 곱해주면 0.29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활성함수를 씌워줘야 되는데요. 씌워준 게 결국 아웃풋으로 나오겠죠. 예측값이 될 겁니다. 아웃풋이 H2가 될 것이고 H2는 활성함수가 대입을 하면 0.573이 나옵니다. 아웃풋으로 이 신경망을 0.5라는 값을 태우고요. 아웃풋으로 0.573이라는 값이 나오는 신경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0.573이 아웃풋으로 나오고 그 다음 비용 함수를 계산할 건데요. 비용 함수는 MSE를 사용합니다. 민스퀘어 에러를 사용할 겁니다. MSE는 수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값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여기 출력값은 1이죠. 그래서 예측값에다가 실제값에 뺀 것의 제곱으로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값은 0.753이고 실제값은 1입니다. 이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0.1823이 됩니다. 즉 0.1823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얘기한 오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용 함수는 곧 오차. 그래서 지금 이 신경망은 0.1823만큼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오차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역전파를 계산하면 W2를 먼저 계산해 보면 연쇄 법칙에 의하면 비용 함수를 W2를 미분한 것은 이렇게 연쇄 법칙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구해봐야 될 건데요. 여기 위에 있는 수식입니다. 이 세 개를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비용 함수를 아웃풋으로 미분한 것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비용 함수는 아웃풋으로 미분하면
여기 밑에 있는 식처럼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아웃풋이랑 y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0.573 빼기 1이니까 계산을 하면 0.854가 나옵니다. 역전파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식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을 구하는 건데요. 결국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은 시그모이드 함수 자기 자신에 1 마이너스 자기 자신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때 시그모이드는 Z2는 0.573이에요. 0.573을 각각 대입하면 값은 0.245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Z2를 W2로 미분한 값을 계산을 해보면 Z2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W2H1으로 치환이 가능하고 W2는 상쇄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H1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H1은 0.587이죠. 그러면 이 세 개를 곱하면 비용함수를 W2로 미분한 제일 앞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곱해주면 0.123이 나옵니다. 0.123이 나오니까 경사하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알파는 1.0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1.0이고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0.123이니까 0.5에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0.123을 해주니까 0.623이 됩니다. 가중치는 0.6에서 0.623으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W2는 계산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를 이제 예. 그다음에 W1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비용함수를 W1으로 미분한 이 값을 또 구해야 되는데요. 이 값은 연쇄법칙 체인 룰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5개를 다 구할 필요는 없고 여기죠. 이 2개는 이미 구해놨고 결국 이 3가지만 구하면 됩니다. Z2는 W2H1입니다. 그래서 H1끼리 사라지면 W2만 남고 W2는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 0.623이 아니라 0.5예요. 아직 역전파 알고리즘이 끝까지 수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중치는 역전파 알고리즘이 모든 노드가 완료되고 나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아직 갱신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0.5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H1을 Z1으로 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H1을 Z1으로 미분을 할 건데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시그모이드 함수이니까 자기 자신이고 0.578 각각 넣어주면 0.424가 나옵니다. 0.242가 나와요. 그 다음에 Z1을 W1으로 미분할 거고 Z1은 여기 있죠. W1, X1으로 치환을 해주면 X가 남게 되고
x값은 뭐예요? 0이었죠? 계산을 해보면 앞에서 구한 두 개를 곱해준 상태에서 나머지 여기 세 개까지 곱해주면 값은 마이너스 0.013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0.013이 나오니까 이거를 경사하강법을 활용하면 또 각각 대입을 해주면 W2는 0.713으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0.713으로 갱신을 하고 나면 역전파 알고리즘을 한 번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수행을 했어요. 이때 비용 함수는 기억을 해 놓습니다. 0.1823으로 기억을 해 놓고요. 그 다음 신경망이 갱신이 됩니다. 한 번 역전파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갱신을 하게 되는데 W1의 가중치는 0.713, W2의 가중치는 0.623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순전파를 수행합니다. 순전파를 수행하고 나면 Z1은 W1 곱하기 X니까 0.5니까 0.357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활성함수를 씌워주면 0.588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Z2를 계산하여 보면 0.366이 나옵니다. 여기에 활성함수를 다시 씌워주면 0.59가 나오고 아웃풋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비용함수를 계산해 보면 아웃풋에 0.59를 넣고 실제값이 1이니까 계산을 하면 0.1681이 나옵니다. 비용함수가 감소를 했죠? 오차가 감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랑 똑같아요? 경사하강법이 경사를 타고 내려가면서 가중치를 갱신하면서 오차를 작아지게 하는 최소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오차가 계속 줄어들게 되고 최소의 오차를 찾아가는 게 역전파 알고리즘의 목표가 됩니다. 비용함수의 최소값을 찾을 때까지 역전파 알고리즘을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역전파 알고리즘이고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층을 두 개의 층으로만 이루어졌고 노드는 각 층마다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다 이해했다고 했을 때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다른 노드들도 다양하게 있고 층이 좀 더 복잡한 것들도 결국 다 계산을 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활성함수의 필요성과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활성함수는 왜 필요하다고 했냐면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망에서 항상 활성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활성함수는 무조건 디폴트로 무조건 사용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역전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사용하는 데에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듣고 까먹어도 되지만 잊어버려도 됩니다. 계산을 해주죠. 그 역전파 알고리즘은 이런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고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라이브러리랄지 이런 데서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역전파 알고리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차시부터는 정희영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